안녕하세요. 죽전동물 메디컬센터 안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부기생충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사계절 내내 존재하기 때문에 반려동물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진드기 감염이 되면 처음엔 잘 모르시다가 얘네들이 피를 빨아먹고 커지게 되면 확인이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 물려서 생기는 간단한 문제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은 물렸을 때 물린 자국에 대해서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아나필락틱 쇼크가 마비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진드기 매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진드기 내에 또 기생하고 있는 세균들이 반려동물한테 옮겨가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나플라즈마나 바베시아, 라임병, 에르리키오시스 등이 있습니다. 바베시아증이 보통 다른 질병보다는 조금 급성으로 진행이 되고 좀 더 안 좋은 예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빈혈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빈혈이 생기고 용혈이 생기다 보니까 황달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보호자분들이 그 초기보다는 빈혈이 심해져서 애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 보통 인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빈혈의 원인이 다른 문제인지 바베시아인지 이게 좀 그걸 감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하는데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약간 그 사람들 말라리아 약 같은 말라론 같은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항생제 3가지를 조합해서 좀 길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걸려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병들입니다. 아나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요. 보통 발열이나 보통 통증을 유발하는데 아나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들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검사하다가 우연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라임병이나 그 에르리키오시스 같은 경우도 이게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몸살 걸린 것처럼 약간 관절통이나 좀 어디인가 모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의심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일 정확한 검사는 그 혈액 PCR 검사인데요. 혈액 안에서 그 진드기 매개 세균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검사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검사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간이 검사 키트도 있고요. 어떤 임상 증상이나 어떤 혈액 검사 양상이나 혈액 도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게 활동성이 좀 겨울이나 이렇게 추운 날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진드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올 때가 추석 때 벌초하다 보면은 강아지 데리고 갔다가 진드기에 잔뜩 물려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늦여름이나 가을 이쯤에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드기 기피제와 진드기 구제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접촉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기피제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렸을 때 사멸시킬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4달에 한 번씩 나오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예방약들을 먹이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외부기생충 구제제 옛날 과거부터 쓰던 프론트라인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액상으로 되어갖고 그 피부에 발라놓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먹는 약으로 3개월에 한 번 가는 브라벡토라는 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심장상하충 약에 합제로 성분을 외부기생충 구제할 수 있는 성분을 넣어서 같이 되는 것들도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넥스가드 스펙트라도 있고 레볼루션 플러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꼭 외부기생충이 같이 되는 상품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진드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혹가다 집에서 이렇게 뜯어내다가 이렇게 몸통만 떨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피부 속에 박혀 있으면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진드기 입이죠. 입을 좀 잘 제거할 수 있게 나오는 이렇게 특수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도 진드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드기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보호자분이랑 좀 상의를 하기는 합니다. 겨울에 춥다고 산책을 아예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까지 진드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요즘에는 또 진드기랑 심장상하충이 같이 합체된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마 쭉 하세요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능성은 여름이나 가을철보다는 확실히 감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SFTS, 그러니까 지금 열성 중증 혈소판 감소증 요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수가 걸리진 않는데 이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오고, 그 만약에 강아지가 이게 걸리면 약간 보호자분, 진료본 수의사분, 근처에 있던 강아지들, 접촉한 강아지들까지 전부 다 좀 관리 대상이 되고요. 지금 검역원이나 그 정부에서도 박멸하거나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드기에 의한 그 질병은 충분히 겪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진드기 기피제라든지 뭐 구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드기 접촉 자체를 차단을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감염성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니까 그걸 좀 사용을 하면서 진드기를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걸려서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반려동물 건강사전 다음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